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지금 함께 볼 것은 해외 선물 관심 종목 어떻게 선정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기초 강의 2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유튜브에 보시면 자, 여기가 제 유튜브 첫 페이지고요. 제일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해외 선물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약간 하늘색 바탕화면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실전 매매 전략을 짜는 거고, 이렇게 까만색 바탕으로 기초 강의라고 넣어 놓은 것들이 이제 처음 해외 선물을 해보시는 분들을 위한 해외 선물 기초 강의가 시리즈로 이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기초 2강이고요. 관심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아래에 여기 관심 종목이 이렇게 보시면 아래에 관심 종목이라는 메뉴 박스 옆에 카테고리가 있죠. 자, 해외 선물 보실 때는 여기에다가 일단 상단에 해외 선물 옵션에 선택을 하고요. 여기 관심 종목을 넣으면 됩니다. 주로 보는 것들이 요 밑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요것만 봐도 충분히 거래를 하고 매매 전략을 짜실 수가 있어요. 관심 종목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주로 관심에 넣어 놓은 것들이 이제 여기 쭉 있는데요. 이제 저는 주로 매매하는 게 미국 30년 만기 국채 T본드, US T본드를 주로 매매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이런 거를 봐요.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로 보는 거죠. 마이크로 미니라는 건 예수금이 일반 그냥 미니보다 예수금이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 이제 예수금 규모에 맞게 제가 맞는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게 한 계약당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들을 주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예수금 규모를 감안해서 관심 종목을 넣어 놓은 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소이빈도 있고 콩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유로 FX나 재패니즈 옌,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보면 콘도 있어요. 콘, 옥수수, 콘도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넣냐면, 이제 자기가 처음 해본다 하면 요 마이크로 미니 중에서도 이제 예수금이 작은 거 요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네, 예수금이 어느 정도 좀 된다 하면 뭐 골드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수금 규모가 좀 큰 거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선정하는지 이야기를 오늘 드릴게요. 예, 요 이제 관심 종목 이렇게 여기 관심 종목 창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처음엔 요게 이제 빈통이에요. 요게 없겠죠. 요걸 이제 추가해서 넣을 건데, 어떻게 넣냐면 종목 추가 버튼을 눌러요. 요거 누르면 지금 현재 거래 중인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상단에 해외 선물이라고 있죠. 여기 누르면 되고, 여기 이제 거래소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거래소를 보면 주로 매매하는 게 여기 CME 시카고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CBOT 요 두 개거든요. 요 두 개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BOT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뭐 별거 있는지. 그리고 적용 버튼 있죠. 요거 클릭하고 적용 버튼 눌러 보세요. 그러면 관련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요게 다예요. 이제 많지가 않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매매하는 게 여기 있죠. 여기 30년 만기 미국 국채, 그리고 콘 있고 콘 거래하죠. 그리고 약간 또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5년, 10년 만기짜리, 5년 만기짜리 국채 다 있어요. 자, 요렇게 5년이나 10년으로 가면 예수금이 좀 적어요.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요 2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한다 하면 그냥 2년짜리 하면 되겠죠. 다만 이제 상하 등락폭은 똑같은데 뭐랄까, 이제 예수금이 작고 한 틱당 틱 밸류가 낮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작게 움직이는 거를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대체로 이제 이 티본드 미국 국채는
같이 움직여요. 이게 좀 표시된 것들은 전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자기의 예수금 규모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30년 만기 틱밸류 31점 얼마죠. 그거를 주로 보고, 그리고 소이빈 요거를 주로 봐요. 요렇게 콘하고 요렇게 세 개를 이제 보는 거고, 그 중에 요렇게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해보면 여기 색깔이 요렇게 약간 파랗게 요렇게 된 거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요거를 관심 종목에 넣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가장 활발하게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으면서 가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거든요. 소이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옆에 있죠. 여기 이제 옆으로 돌려보면 돼요.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없네. 여기 이제 소이빈 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그럼 이제 12월물 요거 이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관심 종목에 넣으면 되고, 이제 CBOT에 이제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빼고, CME로 바꿔보세요. CME를 누르고 적용을 누르면, CME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주로 각 국가의 통화,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미국, 영국 파운드화, 캐네디안 달러, 유로화, 재패니즈 엔화, 이런 것들 있죠. 스위스 프랑화. 자, 각국 통화들이 이제 CME에 올라와 있다, 상장돼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크루드 오일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크루드 오일은 예수금이 좀 더 있어야 하는 종목이고, 예수금 좀 많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요 골드 같은 거예요. 골드 같은 것도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에 색깔이 딱 나와 있죠. 21년 12월물을 거래하시면 된다. 요거를 클릭해서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색깔이 없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뭐 12월물 거래를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이제 만기가 이제 12월 말쯤 되면 되겠죠. 근데 이제 12월 말쯤에 만기가 될 때까지 내가 미래의 어떤 포지션을 뭐 서너 달 유지를 하겠다 하면 이제 요거를 하면 되는데,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 거래량이 있죠.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가장 많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거래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크루드 오일 여기에 10월물을 관심 종목에 넣겠다 하면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색깔이 변하죠. 관심 종목 등록을 눌러주면 여기에 상단에 크루드 오일 2021년 10월물이 이렇게 관심 종목에 등록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종목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요거를 클릭해서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눌러서 위아래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저장 버튼 있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설정한 대로 가는 거죠. 자, 크루드 오일까지 넣어놓고 한번 볼게요. 크루드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에 넣게 되기까지는 어떤 작업이 선행돼야 되냐면 자기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크루드 오일 10월물이잖아요. 크루드 오일 10월물의 일봉 차트거든요. 그러면 요걸 보기 전에 여기에 주문, 시세 요걸 딱 눌러보세요. 그럼 시세를 딱 눌러보면 여기 아래에 있죠. 지금 현재 호가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여기 거래되는 양들 숫자가 막 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주문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볼 게 요거예요. 요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수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할 만한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 이거 달러로 계산이 돼요. 달러로 5,995불이면 뭐 한 6,0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000불 곱하기 1,600, 지금 현재 환율이 1,160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50, 한 700만원? 최소한 700만원은 있어야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다. 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지증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제 유지증거금 이상의 예수금을 유지를 해야 돼요. 뭐 만약에 많이
내가 생각했던 손실이 커지면 유지증거금을 더 넣어라 라고 이제 마진콜 전화가 옵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해서 내가 700만원 깐당깐당하는 사람이 이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게 되면 마진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만약에 한 3천만원 있다 그러면 요런 거 하나 매매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충분히 유지증거금으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관심 종목에서 이야기 드렸던 소이빈이나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소이빈을 한번 볼까요? 소이빈을 보면 여기에 시세를 딱 눌러보면 소이빈은 이제 이것도 뭐 방금 봤던 거랑 예수금 규모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이것도 5,500만원 있어야 하니까, 5,500달러 있어야 하니까 적어도 이제 700만원은 있어야 이런 걸 계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한 300만원 밖에 없다 하면 거기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미니 요거 볼까요? S&P 마이크로 미니 S&P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보면 요거는 이제 좀 적죠. 위탁 증거금하고 유지 증거금이 이게 달러로 1210불이잖아요. 위탁 증거금이. 그러니까 요 정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한 200만원 있다 하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요런 거는 200만원 예수금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한 400이나 500만원을 넣어두고 두 계약을 결의하는 거죠. 두 계약. 두 개를 사는 거예요.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빠지는데 내가 투자를 할 것 같다면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떨어지면 이제 손절하고, 이럴 때 하나를 손절하고 더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걸 노릴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사서 평균 단가 만들어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성향이 나는 내 예수금 대비 한 계약만 하겠다. 한 계약만 하고 그 계약건이 틀린다라고 하면 손절하고 스탑하고 그냥 나가는 스타일이다 하면 작은 규모의 어떤 요런 거보다는 한 2,000불 정도 되는 거로 500만원 넣어놓고 한번 해볼만 하겠죠. 요렇게 이제 자기가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하면 돼요. 즉 예수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안을 해서 유지증거금의 유지증거금 이하로 하회를 하게 되면 이제 마진콜을 나가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내 이 예수금 규모를 감안해서 이 종목을 선정을 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넣어 놓은 종목들은 대체로 이제 제 어떤 예수금 규모에 적당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요거 30년 만기 미국 채권 요거를 주로 매매하는데, 요 예수금 규모가 한 4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요게 이제 저한테 저한테 이제 딱 맞는 예수금 규모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요거를 1차, 2차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한 1천만원 정도 이제 최소한 들고 있어야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지증거금을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여기다가 500에서 1천만원 정도는 추가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추가 매수나 아니면 손절을 했을 때 어떤 손실액을 감안해 볼 때 한 2배 정도에서 한 3배 정도의 예수금은 가지고 유지증거금을 유지해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이제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종목을 보면 되고, 종목 추가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거래소 전체를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열어보고 그 예수금이 어느 정도 되는, 여기 만약에 요걸 등록했다고 하면 방금 등록한 게 요거잖아요. 그럼 현재가창 딱 보고 이거는 위탁 증거금이 250불밖에 안 되구나, 정말 작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50불이면 한 20만원, 한 28만원 정도 한 계약 하는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여기다가 저는 곱하기 한 이 정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5, 60만원만 있어도 이 종목을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유로 뭐 이렇게 된 거,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적어요. 적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호가 공백이 생길 수가 있죠. 호가 공백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빠진다거나 갑자기 오른다거나 이 하루 만에 이게 뭐죠? 이런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게 또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을 놓고 하는 거고 관심 종목을 짤 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예수금 규모를 생각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외 선물의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해외 선물 지속적으로 한번 이야기 계속 드릴게요.